한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되고, 처음 듣는 친구 사실은 처음은 아니야. 중2 때 배워요. 지금 딱 이맘때 여기 마지막 내용입니다. 중2 때 배웠던 내용 중 하나니까. 자, 한번. 그러니까 중2 때랑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는 좀 차이점이 있긴 한데 크진 않아. 알겠지? 자, 한번. 날선 유형. 자, 여러분들 아시죠? 요게 이제 둘 다 날선 유형인데, 제가 좀 좋아하는 책이에요. 요게 이제 나온 지가 오래 안 된 신상책인데, 자, 보시면 한쪽이 스타트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지금 받은 친구들이 앞에가 스타트일 겁니다. 앞에가 스타트고요. 그리고 여기 날선 유형, 그냥 날선 유형 책이 있어요. 이거는 뭐 RPM이라든가 라센과 거의 똑같은 책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책 모양이. 요 두 권을 제가 오늘부터 다음 주 요 시간까지 하는 대충 이제 내용을 한 3타임에 걸쳐 끝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날선 유형 스타트 먼저 할게요. 요 스타트가 계산책입니다. 알겠지? 자, 한번 여러분들 제가 뭐 매번 그렇지만 좀 필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뭐 따로 필기 노트가 있으면 거기다가 필기해 보시면 되고요. 없으면 위에라도 한번 필기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한번 짚어볼게요. 알겠죠? 103초. 오케이.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자, 여기 페이지에 놀랍게도 저희 마지막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 안에.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페이지는 지금 보지 말고 나중에 배울 거 보세요. 그럼 좀 이해가 돼요. 아, 이게 그런 말들이었구나. 자, 일단 저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걸 이대로 안 쓰고, 자, 여기다가 나름대로 한번 각색한 걸, 항상 먼저 각색을 해와요. 각색 한번 써보겠습니다. 필기는 제가 아마 좀 하고 이제 문제 보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요. 자, 제목이 경우의 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멀리 가면 이제 중2 때 한번 배우고요. 이제 이번에 고1 때 한번 배우고요. 나중에 보통 문과 친구들은 고3 때 확률과 통계에서 한번 더 배웁니다.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고요. 자, 이 경우의 수가 뭐냐면, 자, 동우가 너가 아는 경우의 수가 뭐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아시죠? 되게 많이 쓰는 말이야. 여러분 부모님도 TV 보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 뭐 축구 시즌에 월드컵 때 16강 갈 경우의 수, 자력 지수가 불가능해. 이 사람들이 따라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많이 쓰잖아. 자, 경우의 수가 뭔지를 한번 정리해 드릴 건데, 자, 지금부터 시작할 때 세 가지 용어를 먼저 여러분들은 구분해서 일단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라고 저는 일단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책에 보시면 뭐 이거 세 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세 개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풀 모든 문제는요, 결론적으로 어떤 시행이란 게 있고요, 사건이란 게 있고요, 마지막에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경우의 수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실제 문제는 얘네들이 좀 어려워지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시행은요, 뭔가 이름에 느껴지지? 자, 실제로 뭔가를 합니다. 자, 뭔가를 하고요. 좀 굳이 간지나게 영어로 쓰자면 뭔가 doing. 자, 뭔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여기 파트는 근데 하는 게 막 무궁무진하진 않아. 맨날 주사위 던지고요. 동전 던지고요. 일렬로 세우고 뭐 똑같은 거래. 자, 그런 시행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자, 잘 봐야 되는 게, 굳이 쓰자면 무언가를 해요. 무엇을 함. 근데 자, 보통 어려운 문제가 여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공부할 때는요, 어쨌든 메인은 사건이야. 실제 문제는 여기예요. 자, 이런 용어를 제가 좀 더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이제 이것만 너무 잘 보고 얘를 주목하지 않아. 자, 시행도 잘 봐야 돼. 왜? 어려운 문제. 자, 어려운 문제, 소위 포인트가 시행 쪽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다 똑같은데 시행을 살짝 바꿔. 그럼 다른 문제예요. 진짜 이게 기가 막혀요. 바꾸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자, 뭘 하고 있는지. 자, 시행이라고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문제를 통해서 물어볼까요? 시행이 뭐야? 사건이 뭐야?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건. 자, 사건. 뭐 영어로 치면 이벤트라고 할까요? 즉, 사건.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실제 뭔가 이제 일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사건이긴 해요. 자,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 본 적이 있지.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오는 거 라고 치면 주사위를 던진 게 시행입니다. 주사위를 한 개 던졌대요. 그리고 사건은 뭐다? 그때 물어보는 2의 배수가 몇 개니? 그런 게 사건이 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건은 실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경우의 수가 뭐냐면요. 이 책의 제목이죠. 경우의 수는요. 실제로 뭐 영어로 비유하자면 카운팅. 여러분들한테 몇 개니? 세라는 거예요. 몇 개니? 몇 개냐? 문제에서 나와. 그래서 경우의 수 구해라. 몇 개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다가 필기를 첨언하자면 자, 몇 개인지 세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 소위 노가다가 준영아 나쁠까? 즉 노가다라면 보통 일일이 되는 거잖아. 정말로. 그럼 나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정말 의외로 오늘은 사실 특별한 테크닉을 안 배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순열과 조합이란 도구를 배우는데 오늘은 사실 진짜 세야 돼. 그럼 노가다가 나쁜 게 아니야. 괜찮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말하자면 그냥 너무 중구난방 노가다는 지양을 해야 되고요. 약간 어떻게 괜찮은데 약간 좀 뭐라고 쓸까요? 좀 이런 말 이게 안 떠오르네. 두서 있게 하세요. 이게 좀 그런데 잠깐만.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나름 좀 규칙성 있게 해야 돼. 그러니까 노가다는 노가다인데 막 어떤 친구는 세를 막 지 마음대로 세 막 세가 나는 거 막 세는데 그러면 안 되고 세는데 좀 잘 세야 돼. 좀 규칙성 있게. 1 셀 거면 1 다 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1 하다가 3 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한두 개 빼먹어요. 빼먹으면 안 됩니다. 노가다 괜찮습니다. 할 만하면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어쩌면 지금 쓰는 것들은 어떤 팁 같은 거예요. 근데 세 개를 할 거야. 사실은 이 단어를 그냥 세 개 따는 거예요. 상황을 주고 이거 세봐. 세면 돼 잘. 자 어쩌면 잘 세기 위한 팁들입니다. 잘 세기 위한. 두 번째는요. 자 소위 그림을 좀 잘 활용을 할 겁니다. 사실 어쩌면 이 2번은 너네 수학 공부할 때 여기뿐만이 원래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방금 배운 그래프도 이런 그림의 일종이고 원래 이 그림을 잘 그리면 좋을 때가 많아요. 그림 같은 것도 저는 정말 사람도 그려.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 여기는요 그동안의 수학과는 다른 파트예요. 뭔가 좀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상황을. 자 그림도 활용하시면 되고 특별히 저희 책에서는 소위 뭐 수영도라고 해서 뭐 이런 것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말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그림을 잘 그리면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랑 보시면 이런 느낌이구나 아마 느낌이 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어쨌든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은 사실 단순 노가다로 힘든 것도 있어. 자, 그런 것들을 만날 때는요 자, 이렇게 쓸까요? 자, 몇 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제가 막 문제 풀다가 뭐 어떤 전략이다, 팁이다. 자, 이런 몇 가지 전략과 팁은요. 죄송한데 암기하세요. 그냥 여기도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래봤자 몇 개 안 돼. 나중에 고3 때면 확률과 총리를 가야 진짜 대빵풍성해져요. 아직은 좀 애매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나오면 제가 필기할 겁니다. 자, 이런 상황 나오면 이렇게 풀어봐라. 사실 이제 그렇게 하기 싫으면 노가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해봤잖아. 대충 이제 흐름을 알아요. 그걸 이런 걸로 만드시면 돼요.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책에 보시면 위에 제목에 순열과 조합이라고 써 있어요. 저게 어쩌면 사실 여기까지는 중2랑 너네랑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 때 중2도 이 말 했어요. 똑같은 말 사실은. 해봐라. 근데 고1 학생들은 이제 뭘 배우냐면 자, 지금 우리가 잘 세기 위한 팁을 쓰고 있잖아. 잘 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구를 하나 배워요. 도구. 그 도구로서의 역할이 이 책의 제목인 순열과 조합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명심하세요. 이거를 배울 때도 저는 세만 하면 노가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순열과 조합 배우면요 막 이것만 쓰려고 그래. 여러분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모든 게 다 잘 세기 위한, 써드릴까요? 어쩌면 잘 세기 위한 어떤 몇 가지 팁들을 제가 지금 쭉 써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요, 잘 세시라는 거예요. 잘 읽고 어떤 사건이 나올 건데 그걸 잘 세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필기 드리고 문제 보러 갈게요. 자, 그래서 문제 풀 게 있어요. 일단 뭐 이거 뭐 구분해 볼게요. 실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겠지? 자, 날성유형 스타트입니다. 페이지는 103쪽이고요. 자, 밑에로 내려가서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이 책을 쓰는 이유. 일단 여기를 좀 계산을 먼저 해봐야 돼요. 좀 기본 계산이 잘 돼야 좀 응용 문제를 풀 힘이 생깁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이 문제 풀면서, 자, 우리 지금 왼쪽에 5문제 있잖아. 시행, 사건, 경우의 수를 한번 구분해 보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시행이고, 어디까지가 사건인지 한번 구분해 보실래요? 자, 첫 문제니까 제가, 자, 좀 지울게요. 첫 문제니까 제가 한번 시범 좀 보여드릴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고1이잖아. 다 큰 성인인데, 성인 아니죠. 다 커가는데, 이제 대충 보면 이런 말은 대화 되잖아요. 무슨 상황인지. 상상이 나를 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학과는 다르게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가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하면 돼. 알겠지? 자, 읽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여기까지가 뭘까요? 가은아? 이게 시행입니다. 필기할까요? 요게 제가 필기한 시행이에요. 잠깐만. 자, 다 봤어? 네. 오케이. 마무리하자. 문제 풀어. 자, 여기까지가 시행이다. 그리고 자, 쌤 이거 근데 별거 아닌데요. 아직은 별거 아니지. 근데 이게 바뀌면 다른 문제가 된다고요. 자, 잘 읽어봐. 한 개를 던진 거야. 던졌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나오는 눈의 수가 소수인 경우, 어쩌면 이 소수인 경우가 뭐다? 방금 제가 필기한 사건입니다. 어쩌면 실제 문제는 적이라고요. 사실은 뭐 근데 여러분들이 적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앞에 있는 시행을 이상하게 잘 바꾸면요, 이 똑같은 문제가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자, 어쨌든 우주야 몇 가지일까요? 자, 그럼 경우의 수시 뭐라고요? 몇 가지냐? 세보라는 거예요. 몇 개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시죠? 1 아니야. 2, 3, 5, 3개 있다. 자, 근데 정답은 보통 3개라고 안 쓰고 숫자만 씁니다. 3. 자, 밑에 있는 네 문제 한번 여러분들 시행과 사건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자, 문제 풀어보셔 드릴게요. 그러니까 막상 사건이 별로 어려운 것도 안 나와. 그냥 너네 상식선에 나옵니다. 뭐 배수라던가, 뭐 여러분들 약수라던가, 뭐 다 알잖아요. 상식선 쓸게요. 자, 시간 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2들도 이건 제가 다 했어요. 이 똑같은 설명은 아직 사실은 변화가 없어. 다음 시간은 돼요. 변화가 생겨요. 이런 주사위 문제, 뭐 약수 문제, 배수 문제는 뭐 동전 문제 맨날 아까 던질 거야. 맨날 던질 거니까 몇 번만 해보세요. 자, 문제 읽고, 자, 왼쪽 문제는 처음이니까 시행과 사건 한번 구분해 보세요. 즉 시행이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은 이제 그 과정에서 뭔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 사건은 실제 문제겠죠. 그리고 경우의 수를 구해라. 몇 개인지 잘 세라는 겁니다. 잘. 여기는 참고로 제가 경험도 아닌데 작년도에 고1 학생 중에 원래 수학을 잘 못하는데 여기는 좀 그동안의 수학 능력과는 다른 능력이 필요해요. 여기를 대빵 잘했어 그 친구. 정말 잘하더라고요. 약간 재능이 있는 것처럼. 자, 한번 잘 세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자 물어볼게요. 자, 2번은 준영아, 시행이 뭘까요? 그렇죠. 한 장을 택한대요. 자, 1부터 20까지가 상상력 앞에 깔려 있어요. 하나 뽑을 건데 3의 배수가 몇 개 나오지? 정답은 6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 보시라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자, 나오나 3번은 시행이 어디까지야?
한 장을 중에서 여러분 한 장을 택할 때까지 아마 시행인 것 같아요. 뭔가 고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사건은 12약수니까 몇 개 나왔어요 혹시? 6개.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구나. 실제로 1, 2, 3, 4, 6, 10이잖아요. 그렇죠. 자, 한 번 더 동구가 4번은요. 일단 시행이 뭐예요? 그렇죠.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시에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 도가 몇 가지일까요? 네 가지입니다. 앞, 뒤, 앞, 뒤 이런 식으로. 자, 5번 문제는 갑이나 시행이 뭐예요? 그쵸. 그리고 사건은 합이 4인 건데 역시 몇 가지 나왔어요? 그쵸. 3가지 나왔어요. 여러분들. 1, 3, 2, 2, 3, 1. 지금부터 지금 밑에 약간 여백들이 있지. 자, 지금부터 시행이 왜 중요한지 제가 한번 문제 한번 바꿔볼게요. 잘 보세요. 자, 위에 여러분들 가볼까요? 자, 2번이 아니라 3번 올라가 봐. 자, 밑에 살짝 문제 하나 바꿔볼게요. 살짝 시행만 바꿀게요. 자, 사건은 동일합니다. 자, 3번의 문제 시행 바꿔보겠습니다. 라이브로 풀어보세요. 3-1번입니다. 시행을 1부터 7까지라고 바꿀게요. 다시 시행을 1부터 7까지 적혀있는 7장의 카드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이 뭘까요? 얘는 정답 뭘까요? 2 1부터 7까지에서 12의 약수 여러분 몇 개 있어요? 1, 2, 3, 6 몇 개? 4개 있지. 자, 시행이 들어야 되는 문제겠죠. 이렇게 바꾸면요 정답이 4개입니다. 왜? 12를 빼야 돼. 그럼 그거는 시행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자, 밑에 5번 가봐. 5번 가봐. 이거는 실제로도 아마 내 생각에 유형책에 나오는 문제 같은데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의 시행을요. 자, 원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였지. 자, 이렇게 시행 바꿔볼게요. 서로 같은 두 개의 주사위입니다. 즉 두 개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구분이 안 돼요. 그럼 이 문제 정답 몇 개로 바뀔까요? 갑이나 정답 몇 개일까요? 이거 2개로 바뀝니다. 왜요? 여러분 원래 문제는 주사위 2개가 구분이 된다고요. 이렇게 뭐 크거나 작거나 어떤 모양이 구분이 된다는 거야. 이때는 뭐가 여러분 3개의 정답이 요게 다른 거거든요. 서로 같은 주사위면 요거 2개 어떻게 세야 돼? 서로 같은 주사위면요.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지금 고로 하나를 줄입니다. 즉 2개로 바뀝니다. 즉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여기 파트는 보통 틀려도 이거 많이 안 틀려요. 한두 개 빼먹는데 그게 실력이야. 여기 주의 깊게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딱 2 문제를 시행 바꿔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 이어서 그 다음 내용을 혹시 아까 필기 어딘가에 써 있나요? 이제 거기다가 제가 한번 이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요 5문제까지는 저희가 방금 배운 걸로 가능하고요. 사실 이제 이 5문제랑 저희가 앞으로 볼 나머지 문제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지참해야 될 게 있다는 거야. 자, 아까 여러분들이 아마 필기에서 제가 뭐 시행이라고 쓰고, 사건이라고 쓰고, 경우의 수라고 쓰고, 이쪽에 제가 필기를 쭉 했잖아. 이어서 사건에 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사건은요, 이벤트입니다. 즉, 지금처럼 뭐 2의 배수라던가 4의 뭐 합이 4다. 뭐 물어보잖아요. 합의 약수. 근데 이런 식으로, 자, 방금 왼쪽에 5문제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사건이 딱 하나거든요. 근데 보통 문제에서는요. 자, 여러분 구경만 해볼까요? 오른쪽에 8번 문제 보이세요? 구경만. 자, 이 문제는 우주야. 사건이 몇 개 있게요? 뭐랑 합이 5인 거랑 합이 8인 거. 보통 사건이 2개 이상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고민이 생겨요. 자, 지금부터 필기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이제 한 개일 때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세면 돼요. 뭐 한 개잖아. 개가 개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보통은 사건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야. 이때는 어떻게 해요? 자, 일단 먼저 할 건 있지. 일단 뭐 2개든 3개든 간에 합이 5인 거 그거 따로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합이 8인 거 그거 따로 구하시면 돼요. 그치? 즉 먼저 해야 될 거는 당연히 각각의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합니다. 뭐 할 거 없잖아요. 합이 5인 거 구해보고 합이 8인 거 구해보는 거예요. 몇 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보시면 뭐 무슨 법칙이다. 사실 뭐 법칙이라고 공부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 여러분 항상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뭐 그 사건들의 경우의 수를 첫 번째 이렇게 더하실 때가 있어요. 책에서는 합의 법칙이다. 혹은 뭐 어떤 책에서는 합사건이다 이런 말 씁니다. 어떻게 더할 때가 있다는 거야, 두 개를. 마지막에. 그리고 뭐 할 때가 있다? 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안 빼기는 없어요. 빼기는 이제 약간 그런 테크닉이 있긴 한데 보통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치? 자, 이렇게 할 건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냐는 거를 어쩌면 오늘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문제를 통해서 느끼고 돌아가야 됩니다. 왜 앞으로 뒤에서 순열이든 조합이든 항상 이 사건이 나와.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더하고 곱하기 해야 되는데 몇 번만 해보면 제 경험상 다들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거창한 것도 아니야. 알겠지? 자, 필기할 건데 여기는요. 제 필기가 그런 식이야. 근데 책에 보시면 뭐 써있잖아요. 위에 뭐 써있는데 저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여기는 지금부터 느낌으로 여러분들 이해해야 됩니다. 자, 제가 오른쪽에 필기를 어떤 느낌을 말해줄게요. 즉 이런 느낌일 때는 더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이런 느낌일 때는 곱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더할 때는요. 필기할게요. 뭔가 좀 서로 두 개가 좀 별개일 때가 있어요. 뭔가 별개야. 얘네 둘이가 별개야. 혹은 사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비슷한 말들을 다 쓸 거예요. 뭔가 관련이 없어 보여. 혹은 한 개가 바뀌어도 나머지 한 개에 영향을 못 줘요. 혹은 자, 책에 있는 키워드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보통 책에서는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돈 낼 때는 더해라. 근데 이 키워드는 좀 조심해야 돼.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이 키워드도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키워드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이거 사실 이 또는이 원래 이거 또는 이거 아니야. 이게 약간 뭔가 선택 같은 거거든요. 약간 이럴 때는 사실 더해요. 하나만 더.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릴 테크닉 중에 하나가 크게 나눠봐라. 보통 이제 그 크게 얘네는 이제 좀 이따가 문제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뭔가 크게 나눌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럴 때는 각각을 더합니다. 왜 크게라 제가 사실은 별개니까 나누는 거예요. 뭐 10의 자리가 1일 때, 2일 때는 별개잖아요. 요런 느낌일 때는 더하는 겁니다. 자, 오늘 쉬는 시간 전에 이거 문제로 봐야 돼. 그러니까 계속 보면 여러분들 느낌 와요. 이때 더하는 거구나. 자, 이때는 곱하는 거구나. 자, 이제 곱할 때는요. 어쩌면 이거 정반대입니다. 싹 뒤집으시면 돼요. 자, 언제? 곱할 때는 어쩌면 이제 곱할 때가 더 많아. 웬만하면 계속 곱할 거예요. 자, 곱할 때는요. 서로 별개의 반대를 모르겠어요. 서로 관련이 있을 때. 자, 별개가 아니고 뭐죠? 별개가 아닌데. 자, 그리고 서로 뭔가 영향을 줘. 즉, 얘가 바뀌면 이게 다른 경우가 돼버려요. 예를 들어, 제가 당장 기억나는 경우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출근을 해야 돼. 상의랑 하의를 입잖아. 이건 영향을 줘. 바꾸면 다른 어떤 의상이 되니까요. 뭐 그런 느낌. 혹은, 자, 키워드 중에는 느낌과 그리고. 뭔가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요럴 때. 혹은 또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는 이제 약간 이게 약간 한 세트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볼까? 한 세트일 때. 방금 말한 그 상의하의도 사실 한 세트거든요. 요럴 때는 사실 이게 다 비슷한 느낌인 거야, 사실은. 뭔가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다 그런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일 때. 요럴 때는 곱한다. 자, 정리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요런 내용입니다. 사건이 지금부터는 2개 이상이 나와. 그럼 저희는 일단은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고민해야 돼. 더할까 곱할까. 근데 이건 꼭 여러분 느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103쪽에 7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순서를 제가 좀 바꿔서 여러분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비슷한 시행인데 이게 약간 좀 다르게 할 때가 있다는 걸 한번 느낌을 드리겠습니다. 꼭 집에 가서 많이 풀면서 여기 느낌 먼저 가져가야 돼. 7번 문제입니다. 좀 단순하죠? 자, 제가 그리고 아마 질문할 때 더할까 곱할까? 더 해야 돼요. 제가 항상 왜라 물어볼 겁니다. 그럼 이런 말들을 꼭 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 자, 문제 읽어보시면 남학생이 4명, 여학생이 6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뭐 대표를 1명 뽑는 경우의 수거든. 준영아, 정답 몇 개 나와요? 자, 지금 준영이 여러분들 남학생이 사건의 경우의 수가 남학생은 4명이잖아. 다시 여학생은 6명이잖아.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자, 2개를 더했잖아. 여러분, 자, 얘는 왜 더할까요? 결국 대표 1명 뽑는 어떤 선택의 순간이란 말이야. 이때 여러분들이 곱할 이유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거는 뭔가 선택의 문제거든요. 자, 이럴 때는 더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장가 자, 오늘 좀 왔다 갔다 할게요. 다음 장에 15번 가보실래요? 진짜 좀 비슷해 보이는데 다음 장에 15번 좀 달라.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제 비교하시면서 계속 느껴봐야 돼. 그러면 이제 뭔가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와요. 여기는 그런 파트가 돼. 깨달음이 오면 아, 좀 할만하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오시길 바랍니다. 자, 15번 문제는 자, 우주야. 혹시 정답 몇 가지예요? 자, 되게 곱했죠, 여러분들. 얘는 왜 곱하지? 자, 읽어보시면 차이점이 뭐냐면요. 앞장에서는 남녀 합쳐서 1명 뽑았거든요. 대표 1명. 즉,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이번 문제는 공평하게 남자에서 1명. 자, 아까 제가 드린 팁. 저는 이런 것도 그림으로 치고 합니다. 이거 다 그립니다. 뭔가 좀, 특히 이런 박스 좀 되게 좋아합니다. 박스를 딱 그린 다음에 센다는 거지. 여자 1명을 동시에 뽑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첫 번째, 각각의 경우의 수를 쓴다고 했잖아. 남자는 4명 있으니까 뭐 4가지겠죠. 그렇죠? 4주간 들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자는 6명 있으니까 6가지겠지. 자, 이제 선택의 수가 자, 더할까 곱할까 하는데 얘는 결론적으로 곱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 결국 남자 1명, 여자 1명 나와서 이게 결국 한 세트가 됩니다. 맞나요? 이거 뽑히면요, 이렇게가 하나요. 이해돼? 즉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뭔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나와서 동시에 뭔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곱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가다를 해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 뭐 여기를 뭐 A, B, C, D 뭐 수명을 봐봐. 그냥 A에서 이렇게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쭉 세보시면요, 24가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가다를 해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앞장가. 자, 한 번 더 더할 때 문제 한번 보고 올까요? 자, 밑에 있는 문제에서 자,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아주 유명한 주사위 문제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사건이 2개 이상일 때입니다. 사건이 2개 이상이면요, 일단은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제 구하신 다음에 고민하시라고요. 이걸 더할 거. 보통 더할 때는 뭔가 좀 별개일 때, 혹은 이게 뭔가 선택의 문제야. 키워드로는 뭐 또는을 많이 쓰고요. 이제 그러니까 키워드는 사실 비추야. 키워드는 그냥 키워드로 이해하시면 되고, 좀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에 있는 기본 문제도 괜찮아요. 여기는 그걸 먼저 해야 돼. 그걸 되게 많이 해보면요, 좀 냄새를 잘 맡게 되고 이제 좀 어려워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이 문제는 자, 합이 8이거나 또는 합이 5인 경우를 구해봐라 라고 했잖아. 자, 가은아, 합이 5인 거 몇 가지 나오세요? 그 여러분들이 자, 셀 때 아까 노가다, 특히 이거 원래 노가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저 보세요. 자, 어떤 친구는 세라고 했더니 자, 혹시 동우가 요거 한번 쭉 세볼래? 뭐 있어요? 그런 조합들. 1, 4, 어? 2, 3, 어? 3, 응? 4, 2. 자, 여러분들 이게 내가 원하는 상태야. 근데 아까 중등부에서 세라 했더니 2, 3 마음이 힘들더라고. 2, 3 나쁘지 않은데 그런 친구는 특징이 하나 빼먹습니다. 물론 이 정도는 쉬워서 다 세겠지만 뭐 합이 뭐 11이야. 그러니까 뭔가 세더라들이 이렇게 좀 규칙성 있게 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가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규칙성 있게 세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문제는 시행에서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 고로 요거 두 개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엄밀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합의팔인 것도 자, 1은 없죠. 자, 2부터. 그러니까 뭔가 세더라도 규칙성 있게 잘 세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중구난방세 여러분들 빼먹습니다. 5개잖아. 즉 왼쪽에서는 4개, 자, 오른쪽에서는 5개인데 동우가 더할까 곱할까? 왜요? 는 별로야. 그거 싫어요. 다른 이유. 자, 여러분들 합이 5인 거랑 합이 8인 거 어떤 관련 있나요? 여러분들 합이 5, 그러니까 관련 있냐 말은 합이 5이면서 합이 8일 수 있나요? 그런 것도 없고 사실 이거 아예 그냥 별개잖아요. 그리고 뭔가 선택의 문제 아니야. 원래 저희가 평상시에 원래 또는도 정말로 선택까지 쓰는 말이 중 하나예요. 야, 골라봐. 이것도 이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한다는 거를 초보일 때는 계속 의식을 하세요. 그래야지 뭔가 이제 어느 순간에 탁 잡힐 겁니다. 다음 장가봐. 자,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할게요. 19번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인용이야. 이제 그 다음 나머지 내용들은 뭐 색칠하기라던가 길찾기는 그냥 유형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사건들은 각각의 전략을 기억하면 되는 거라 특별한 건 없는데 이걸 먼저 해야 돼. 이게 생각보다 시간도 걸리고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여기 망합니다. 끝날 때까지 못하더라고. 끝날 때까지. 잘 뺀 친구는 정말 잘해요. 나중에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원래 수학을 잘하는 친구 아니야. 여기만 잘했어요. 뭔가 재밌대요, 본인이. 그럼 좋은 거고요. 자, 19번 문제입니다. 자, 하시면서 뭔가 좀 느낌이 여러분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도 제가 왜 골랐냐면 뭔가 비슷한 시행이야. 주사위 문제거든요. 그렇죠? 주사위 두 개를 서로 다르다는 의미에서 자, 이번 문제는 다르다는 말은 없지만 A, B란 말을 쓰는 순간 다른 주사입니다. 이런 것도 뭔가 간접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 주사입니다. 자, 이거를 동시에 탁 던진 거야. 그럼 뭔가 딱 나올 건데 자, 이번 문제는 자, 사건이 또 역시나 두 개 있잖아. 자, 한번 라이브로 가볼까요? 자, A에서는 3의 배수가 나오고 자, 나오나? 몇 가지 있죠? 두 가지. 그리고 B에서는 눈의 수가 4 이하가 쌤 눈이 뭐예요? 주사위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4 이하가. 자, 이건 문제 몇 가지 있지? 몇 가지? 네 가지 있잖아. 자, 각각의 경수 분수 구합니다. 자, 선택의 순간 더할까 곱할까 중요한 거. 왜요? 따로. 그것보다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키워드나 추가된 보통 뭔가 동시에 하잖아요. 사실 이게 여러분 동시에 촥 하면요 그 유닛들이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어쩌면 제가 필기한 거라면 이게 한 세트가 돼요. 그치? 즉 그 말은 뭐야? 예를 들어 여기서 3이 나오고 자 여기서 1이 나왔어. 4이야. 근데 여러분들 얘는 안 바뀌고 얘가 2로 바뀌었어. 4이하로.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야. 여러분 지금 이게 다른 경우가 돼버린다고요. 이렇게가. 왜? 결국 얘는요 3,1, 3,1가 이게 한 쌍으로 하나를 되는 거야. 이게 한 게 아니야. 두 개. 이럴 때는 영향을 줘버린다고요. 하나가 바뀌면 다른 경우가 되면요 그때 곱합니다. 이해돼? 혹은 여기도 이고, 보통 이고가 그리고란 키워드예요. 그거 들어있고요. 어쨌든 그런 느낌을 좀 가져가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곱해보시면 정답은 총 8가지가 돼. 못 믿겠어 노가다 해봐. 뭐 3, 1, 3, 2, 3, 3, 3, 4, 6, 1, 6, 2, 6, 3, 6, 4 8가지 있겠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앞장가겠습니다. 자, 여기를 잠시 후에 벗어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또 유명한 게 배수 관련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사실 뭐 배수라던가 약수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막 엄청 어려운 사건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너네가 배운 것 중에서 약간 간단하게 사건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것들을 이제 하다 보면 늘어요. 맨날 나오잖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쉬우니까 한번 빨리 해볼까요? 이걸 먼저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알겠지? 자, 이 문제는 또 역시나 사건이 몇 개 있다? 2개 있습니다. 자, 시행부터 읽어보자면 1부터 10까지 중에서 한 장을 뽑을 거야. 탁 뽑았더니 그게 3의 배수이거나 또는 7의 배수인 경우의 수 몇 가지냐 물어봤잖아. 동우가 3의 배수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죠. 예를 들면 노가다 가능해요. 3, 6, 9밖에 없잖아요. 세 가지. 그리고 자 나오나 7의 배수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자, 선택의 순간 이거 두 개 더할까 곱할까? 이거는 더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사실은 얘네들은 아예 뭐 관련도 없고요. 사실은 뭔가 또 선택 문제고 이게 나오던가 또는 이게 나오던가. 그치? 이렇게 더해서 정답은 4가지다. 즉 요게 이제 위의 제목처럼 합의 법칙, 합할 때 어떤 그런 경우들이라는 거예요. 즉 숙제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풀 때 여기는 더하는 라인이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제 이해를 해봐. 왜 더하는지 의식하시면서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여기에 베이직센에 나오는 유형 문제 하나 아까처럼 시행 바꿔서 소개해 드릴 건데 자, 이 문제는 별표 칠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 좀 이제 주의할 게 하나 생겨요.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우리 얼마 전에 집합할 때도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자 어떤 문제냐면 자 이렇게 바꿀게요. 시행을 자, 사건은 똑같아. 시행을 오케이 자, 1부터 50까지로 바꿀게요. 이때의 경우성 해보시면 이 문제를요 제가 시행을 1부터 10이 아니라 1부터 50까지 중에서 한 개를 뽑을 거야. 그때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자, 시행을 바꾸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행을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시험 때 보면 맨날 같은 문제야. 틀려오네. 이유가 뭐냐면 잘 안 읽어서 그래. 그러니까 방심하는 거지. 그럼 특히 마지막 여기 단어는요 방심이 제일 커요. 방심하는 수가 나갑니다. 여기는 진짜 아다리 더 달라요. 알겠죠? 자, 제가 지금 시행을 1부터 50까지라고 바꿔볼게요. 이 문제는 몇 가지 경우가 생길까요? 자, 혹시 예나야, 정답 얼마 나왔어요? 23. 자, 한번 해볼까? 자, 3의 배수 여러분들 몇 가지예요? 자, 16가지지. 그치? 그리고 7의 배수가 몇 가지야? 7, 7에 49. 자, 7가지 맞나요? 그쵸? 이렇게. 24요? 23이요? 자, 23이라고 한 친구는 이렇게 끝낸 거 맞아? 자, 정답 23일까? 기억해볼까? 21. 왜요? 공통의 법칙. 자, 혹시 여러분 지난번에 유한집합의 개수 셀 때 그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원래 합집합의 개수는요. 그리고 원래 합집합이 도는이거든요. 합집합 개수 셀 때 여러분들 그냥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꼭 원래 뭘 체크해야 돼? 혹시 겹치는 게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 자, 아까 시행에서는 겹치는 게 없어요. 왜 3과 7은 최소 배수가 21부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시행을 50까지 키운 거야. 즉 뭐가 생기게? 겹치는 걸 생기게끔 만든 거예요. 즉 얘나야 몇의 배수가 겹쳐요? 자 그럼 3과 7의 최소 배수가 얼마예요? 21이잖아. 21의 배수가 이렇게만 끝내면 두 번 생겨요. 즉 21의 배수를 한 번 빼줘야 되는 어쩌면 지난번 시험범위였던 그 약간 그 냄새가 나요. 그리고 실제로 합집합으로 또는이야. 약간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바꾸면 조금 조심을 해야 돼. 실제로 베이직센의 소개가 여기 책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이제 합의 법칙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해보시면서 꼭 여러분 체크해봐. 이 느낌. 다음 장에 고비 법칙도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풀어보시죠. 이제 제가 수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막 즐기나 봐. 막 이름을 붙여요. 내 마음대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뭐 길찾기 문제라고 할게요. 길찾기 문제도 핫해. 맨날 길을 찾아요. 길 찾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뭔가 제가 쓰는 그림이라던가 필기가 전부 다 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대충 했는데 이제는 하다 보니까 좀 요렇게 그리면 좋더라 그런 거 알아요. 참고로 이 문제는 한번 그려보세요. 간단하게. 별거 아니에요. 자, 길찾기 문제는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수열 안 나갈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경우의 수 관련 기본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야 원래.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 순열과 조합은요 뒤에 가시면 뭔가 기호가 나와. 도구야. 그러니까 중학생 때는 그 도구를 안 배워요. 그냥 어떻게 잘 세는데 이제는 도구를 배우면요 엄청 쉽게 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일 때는 쉽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혹시 틀렸거나 제가 쓰는 필기가 마음에 들면 꼭 여러분 걸로 소화하세요. 자, 이번 문제는 읽어보시면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경로가 길이 3가지 있습니다. 저랑 그립니다. 뭐? 학교, 도서관. 자, 여기 길 3개. 길 3개. 괜찮죠? 그리고 도서관에서 집까지 가는 게 길이 몇 개 있다? 5개입니다. 그리고 실제 자, 여기까지는 시행입니다. 그냥 어떤 설명을 시행 설명할 때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이해부터 하세요. 그리고 문제에서 사건은요. 학교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어디까지? 집으로 가는. 즉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한번 갔다가 집으로 가는 어떤 그런 루트가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한국 루트도 그런 길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너를 좋아하는 길이. 그 길들이 총 몇 가지니? 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도서관까지를 한 개의 사건으로 취급해 볼게요. 즉 동호가 몇 가지 길이 있지? 3가지밖에 없잖아요. 3가지. 자, 이거를 또 하나의 사건을 보자면 5가지잖아. 자, 나오나 선택해주면 곱할까 말까? 곱할게요. 왜 곱할까요? 자, 이게 좀 별개인가요? 이거는 별개가 될 수가 없는 게 상황 자체가 거쳐서 가야 돼. 다 연결돼 있고 이런 게 제가 필기한 한 세트고 영향을 주고 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곱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못 믿겠다. 노가다 해봐. 5개. 5개 있잖아요. 해보시면 총 15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는 길찾기 문제가 핫하니까 이런 느낌 나오면 이렇게 잘 세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내려가서 자, 밑에 여러분들 21번 가봐. 자, 이것도 이제 또 유명한 지금부터 나오는 어떤 시행들은 다 유명한 문제들입니다. 좀 뜬금없죠? 갑자기 전개식에서 항해 개수를 지금 전개해보면 안 돼요. 노가다 괜찮다는 거 여러분들. 오히려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전개해보시는 것도 권장드려요. 전개해보시면 이 친구의 항해 개수는 이제 좀 항상 그렇더라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 자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일단 이 문제의 가은아 정답 몇 가지일까요? 전개해보시면 자, 6개지. 제가 한번 전개해볼게요. 그 전개를 해보면 대충 이해가 돼. 자, 보통 전개할 때 x를 딱 잡고 이렇게 곱하는 거 맞아? 즉 곱해보시면요 x 하나에 항이 2개 생겨요. 그치? 이걸 여러분들이 y 가지고도 할 거고요. 다시 이걸 여러분들이 뭐라고 써? 안 써져. 자, g를 가지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전개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개해 보시면요 서로 다른 항. 자, 가끔 어려운 문제는요. 자, 이것들은 중요해. 가끔 어려운 문제 이거 건드려요. 겹치는 단계가 있어요. 저 항을 좀 잘 해버립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다 다르잖아. 지금 몇 개다? 6개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한번 사건을 보겠습니다. 즉 여러분들 결국 항이라는 거는요. 잘 보세요. 결국 항이라는 거는 자, 이걸 제가 어떤 그룹으로 볼게요. 여기서 우주야 몇 개가 필요해? 여기서 한 개를 뽑을 거 아니야. 여기서 한 개를 뽑고 여기서 한 개를 뽑을 거 아니야. 그 다음 2개를 곱해서 만드는 게 한 거 맞아요? 그렇지? 즉 그걸 이해했다면 여기서 한 개 뽑는 게 3가지고요. 다시 여기서 한 개 뽑는 게 2가지인데 결국 만나가지고 한 세트가 돼요. 항은 기본적으로 A, Y가 하나잖아요. 즉 고로 곱하는 게 맞겠죠.
자,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요. 쟤네들의 항의 개수가 곱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알겠지? 자, 곱하시면 되고. 자, 왼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 한번 자, 풀어볼 건데, 위에 보시면 아까 제가 필기할 때 뭐 그림을 활용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뭐 수용도라는 말이 나와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수용도란 말보다 더 좋아하는 게 아까 제가 이제 크게 이런 말을 있잖아요. 이제 크게 이제 구분해서 불라는 문제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11번 해보실래요? 사실 되게 쉬워요. 그냥 한번 좀 나열해봐. 그러니까 어쩌면 이번 왼쪽 문제들은요, 그냥 노가다를 해야 돼요, 진짜로. 근데 이 수용도라는 거는 그 잘 세기 위한, 빠짐없이 세기 위해서 약간 그릴 줄 알면 좋은 그런 거예요. 자, 11번 문제는 이 세 문자를 뭐 하겠다? 일렬로 배열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일렬로 배열하면요, 뭐 이렇게 쭉 배열할 수 있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세보라는 건데, 사실 11번은 당연히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쉬워요. 그치?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라인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오늘의 경우의 수를 다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시간이 이런 특별한 사건들이 나오면 그냥 그 사건들의 전략을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에 일단은 동호가 정답 몇 가지 있을까요? 쭉 배열해보면. 그럼 세 가지 아니에요? A, B, B. 자, 여기서 또 내가 실망할 건 뭐냐면 아마 세 친구 중에 이렇게 되면 나도 실망한다는 거야. 그럼 이 사이에 지금 뭐가 하나 있을까? 가은아. 그치. 그럼 이것도 사소해 보이지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수용도는 이거를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그림 같은 거예요. 이해돼?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세보시면 딱 3개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얘는 쉬운데 밑에처럼 12번처럼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할겠냐는 거야. 더 많아지면 더 잘 세야 돼. 자, 한번 해보셔야 되니까요. 자, 요거 제가 풀면서 수용도란 게 어떤 느낌의 그림인지를 한번 그림을 그릴 거야. 사실 위에 나와 있긴 해요. 뭔가 저런 식의 어떤 가지치